오늘 승리 채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감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감노. 감노가 뭔지 아십니까? 좀 여러분들 생소하게 들릴 겁니다. 그런데 불자들은 이 감노라는 단어에 그래도 좀 익숙한 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덕 높으신 스님들을 청해서 설법을 들을 때 청법가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법을 청한다는 거죠. 그 청법가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 청법가라는 노래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덕 높으신 스승님, 감노의 법문을 설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회가 열릴 때마다 청법가를 부르는데 그 청법가 안에는 감노의 법문이라는 것이 내용이 있으니까 불교인들은 감노라는 말을 들어봤겠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부처님 앞에 찬물 공양을 올립니다. 그 찬물 공양을 올릴 때도 그 찬물을 갖다가 감노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교인들은 감노에 친숙한데요. 그 많은 경전들 중에 감노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열반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열반경. 그 열반경에는 감노라는 단어가 셀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감노,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절에 가면, 깊은 산속에 절에 가면은 절절마다 되게 이렇게 약수물을 받아놓은 청수, 아주 깨끗한 물을 받아놓고 이런 것이 샘물을 해서 나온 물을 받아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감노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이 그림은 석굴암에 있는 감노수입니다. 많은 절들에 가면 다 있습니다. 불자들은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경전에 나오는 감노수일까요? 이게 이 물을 먹으면 진짜 죽을 병이 낫고 엄청난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물일까요? 열반경에 수없이 나오는 감노, 불경에만 나오는 것일까요? 감노수는 불교인들에게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노수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글로 된 호세아서 14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런 말이 나오죠. 다시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슬이라는 말이 나오시죠. 이 이슬이 바로 감노수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갖다가 중국에서는 정확하게 똑같은 호세아서에 보면은 감노란 표현이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불교에서만 이 감노수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덕경, 노자의 도덕경이라든가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도덕경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너희 도를 지키는 군주가 나서면 만물이 스스로 손님이 되어 찾아들어 천지가 서로 화합하여 감노를 내릴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 말씀에 고르게 된다 라는 말이 있고요. 이 외에도 또 격암유록이라는 곳이 있는데 격암유록 해인가에 보시면은 진시황과 한무제가 구하려던 불로초와 불사역이 어디 있어? 7세계의 무지개 구름 안개 중에 감노가 비와 같으니 이것이 해인이라. 불과 비와 이슬 이 세 가지 풍부함이 해인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격암유록에는 해인가뿐만 아니라 무수한 곳에서 격암유록 거의 전권에 거쳐서 이 불로초 그리고 감노, 해인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놀랍습니다. 불교 경전인 열반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도 나오고 또 격암유록 또 노자의 도덕경에도 나오네요. 그런데 여기만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강증산 선생이 말씀을 모아놓은 중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전에도 감노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나올 때 감노의 법을 내린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다른 경전, 이외의 다른 경전에도 아마 감노를 뜻하는
용어가 다 있을 것이다 라고 감히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백과사전의 감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한 백과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니까 네이버 백과사전이 이렇게 나오네요.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나온 내용을 간략하게 좀 줄여봅니다. 감로란 천상에 있는 신들이 마시는 영면 술이나 약이다. 신들이 마시는 음료라고 되어 있네요. 또한 산스크리트어로 아무리타, 빨리오는 아마타를 번역한 것이 감로라는 뜻이네요. 또 이 감로란 술을 마시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불사를 뜻한다. 신들이 마시는 술이면서 그러니까 불사다, 죽지 않는다 라고 번역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생들에게 그러한 불사의 능력을 보여주고 또한 어떤 마음의 어떤 긍지를 말해주기 때문에 부처님의 설법을 감로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럼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딱 한마디로 줄인다면은 감로란 불사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잠깐 감로에 대해서 다룬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강연인데요. 다른 동영상이죠. 저희 스크린 채널에서 회춘의 샘, Fountain of Youth라고 하는 것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 Fountain of Youth, 회춘의 샘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각 문화에서 각처에서 전해내려오는 전설 같은 얘기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 물을, 회춘의 샘을 물을 먹으면 또는 바르면 건강해지고 죽을 정도 낫고 젊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회춘의 샘이 각 문화에 다 있다는 거죠. 어떤 데는 철학계의 도, 필로소퍼 스톤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데는 리빙 워터, 아무리타 또는 엘릭서 오브 라이프 해가지고 생명의 묘약, 또 진시황 같이 찾았던 불로초 불사야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내용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가 첨부해 놓으신 동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감로가 사제로로 찍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요? 제가 요즘 앞서 살펴보았던 문헌상으로만 나왔던 이 감로가 실제로 밝힌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승리재단의 조이승님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분이 강론하실 때 제가 한번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제가 직접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 강로가 이렇게 찍혔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2019년도 작년이죠. 6월 19일 날 찍은 사진이고, 두 번째 사진은 8월 10일 날, 세 번째 사진은 8월 10일 날에 찍은 사진입니다. 똑같이. 이 외에도 제가 또 찍은 사진이 있는데 작년 10월 15일 날에 찍은 사진들입니다. 5가지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 사진을 어떤 분은 앞쪽으로 좀 와주시겠습니까? 좀 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감로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광선이 아닐까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건 절대로 일반 태양 광선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일반 태양 광선은 직진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감로는 직진뿐만 아니라 회전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보시다시피 회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잘 안 보시겠지만 회전하고 있는 모습들이 다 보입니다. 이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감로는 맛과 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광선이 무슨 맛과 향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맛을 느끼고 그리고 향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단맛과 그리고 향은 백합꽃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감로 사진은 무수한 사진들이 찍혔는데요. 한두 장이 아니라 수천 수만 장이 이 승리재단에서 예배 볼 때뿐만 아니라 이분과 관련된 모든 장소에서 이 사진이 찍혔다는 사실입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두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한꺼번에 보여드릴 수는 없고 뭉쳐서 수백 장을 갖다 이렇게 제가
게재를 했습니다. 한번 봐주시죠. 네, 이렇게 수많은 그 사진을 저희들이 이렇게 보여드렸고, 또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사진이 이외에도 수만 장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야, 이거 광선에 그 빛 들어간 거 아니야? 또는 야, 이거 조작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어떤 특수한 기법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서 만든 거 아니야? 또는 또 뭐 실이라든지 어떤 다른 물체 반사시키는 거 뭐 이런 거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를 객관적으로 찍는 것입니다. 물체가 있으면 찍히고 없으면 안 찍힙니다. 그런데 이 감로의 광선은 신비한 거기 때문에 웬만한 육안으로서는 잘 보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영안이 열린 분들에게는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도 의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저희들의 말을 믿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이 사진이 과연 조작된 것이냐, 변형된 것이냐, 그런 것을 의뢰해 봤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은 로버트 제이 그로든이라고 합니다. 로버트 제이 그로든이라고 이분은 현재 생존해 계신 분이에요. 이분은 사진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1975년부터 미국 하원에서 사진 자문역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분에 관한 내용은 위키백과에도 나옵니다. 위키백과에 여러분들이 로버트 제이 그로든을 치면은 나옵니다. 이분에 대한 설명이. 그리고 이분은 미국 하원 선발위원회의 사진 보좌 자문역을 또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사건에 있어서의 사진 증거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사건에 관해서 법정 증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책을 만들었어요. 책을 해가지고 JF 케네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수많은 사진을 이분에게 다 의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몇 장을 골라가지고 이분에게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10장을 골라가지고 보냈고요. 이거 10-10대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에 대해 이 사진을 찍은 이건 필름, 원무 필름을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냈더니 이분이 감정을 해왔죠. 이분은 이걸 보고 감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slide. 자, 로버트 제이 그로든이 감정서를 영어로 보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한글로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인이 번역하면 또 믿을 수 없으니까 전문가에게 보냈습니다. 국제번역센터에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번역을 했다. 영어고, 여기는 한글입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었죠. 도장도 찍혔죠. 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 왼쪽에는 영어 원문입니다. 오른쪽은 이거를 번역한 한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날 나는 희고 붉은 맨 앞부분이죠. 희고 붉은 흐릿한 이미지들이 찍힌 사진 10장과 네거티브 원판 필름 15개를 검사했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뭐 이거 다 읽어드리기는 어려운 시간 관계상 어려우니까 중요한 내용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1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거티브 원판들은 절대로 수정되지 않는다. 10분 이미지들, 앞에 여러분들 보셨던 10분 이미지들, 이분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감로라는 용어를 모르니까 10분 이미지들은 자연 그대로이고 촬영 후에 첨가되지 않았다. 누가 뭔가를 집어넣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4번에 가면 밑에입니다. 그 흐릿한 이미지들은 거의 모든 네거티브 원판에서 완전 무작위적으로 나타난다. 랜덤, 그러니까 막 어떤 정형된 형이 아니라
막 이상하게 막 오만 가지 현상으로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진의 조작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진의 조작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결론에 있습니다. 플레어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레어 현상. 사진가들에게. 플레어 현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카메라 렌즈 조작 내에서 카메라 렌즈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빛의 산란 현상을 플레어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찍힌 그런 희미한 현상, 감노의 그런 현상들은 플레어 현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임의광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의광조사. 다음 페이지. 임의광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의광조사라는 것은 빛을 임의로 비추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현상도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18년간 사진 분석가로 일하면서 이와 동일한 현상을 본 적이 없다. 이와 가장 비슷한 경우는 카메라 렌즈 앞에 플래시 케이블이나 손가락 혹은 이와 유사한 것들이 플래시 빛의 반사로 생기는 현상들인데 지금 보고 있는 이 희미한 빛의 현상들은 그거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이게 이분의 결론입니다. 결론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감노사진, 이 희미한 빛이 들어간 것 같은 이런 사진은 절대로 조작된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당신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었죠. 그리고 이 도장은 번역한 분들이 찍습니다. 여기서 이제 감노가 몸에서 나오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몸에서 나오는 생체 에너지, 일명 오라라고 하는데 이 오라가 아닌가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이 오라와 감노의 조금 비교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감노는 일종의 오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라하고는 많이 다른 게 일반 카메라에 찍힌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찍었던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도 사실은 일반 카메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필름 카메라. 정확하게는 삼성 캐녹스로 제가 찍은 사진이죠. 예. 그 사진기로 찍었는데 이런 일반 카메라에도 찍히는 게 바로 감노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생체 에너지 오라, 그거는 일반 카메라에는 찍히지 않고 고주파 촬영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옛날 구소련 시절에 키엘린이라고 하는 사진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 기자가 우연찮게 그 사진을 고주파 촬영기로 이용해서 찍다가 우연찮게 발견됐던 그 사진이 바로 키엘린의 사진이라는 것이고 바로 생체 에너지 그 오라라고 이제 명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오라라는 하고 감노가 뭐가 다르냐? 감노는 일반적으로 매우 강한 빛이기 때문에 일반 카메라에도 찍힌다는 사실. 하지만 오라는 일반 카메라에 찍히지 않는다는 사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감노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감노는 조작할 수 있다고 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들가 말했다시피 조작 불가능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찍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노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왜 중요하냐? 감노를 받게 되면은 몸이 건강해지고 지혜가 열리고 만사가 잘 풀려나가고 또한 더 나아가서 불로장생,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노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이 강연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해드리는 것입니다. 감노를 알아야 여러분들의 행복이 열립니다. 감노가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이 지혜, 행복, 또한 불로불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로가 내리는 곳을 여러분들 찾아서 감로가 있는 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열어갖고 행복을 찾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그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